면역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림프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포가 만든 노폐물이나 병원체들을 청소를 하게 되고 감염뿐만 아니라 암의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까지 있는데,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마사지를 해주는 등의 이 자극이 들어가면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영상 중에 림프 마사지에 대한 내용이 유튜브 영상 제작 초기에 촬영을 하다 보니 배경 음악도 좀 시끄럽고 영상 내용에 집중하기 힘들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 두 편에 걸쳐서 이전 림프 마사지의 영상 내용을 업데이트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치매나 파킨슨병의 퇴행성 중추신경계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림프 순환이나 마사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감염 후에 다양한 질환의 유병률이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통계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암이나 면역질환,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계 질환이나 만성 통증 등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특히 자율신경의 문제 또한 유병률이 높아진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신이나 코로나 감염 후에 자율신경 실조증이 발생해서 고생하셨던 분의 경우에 겨우겨우 자율신경 기능을 회복하고 나서 감기나 독감 또는 대상포진 등의 감염성 질환이 걸리고 나서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도 외래에서 제법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와 관련이 있는, 즉 면역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림프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대부분 이 비강이나 구강의 점막이나 폐 상피세포에 침투를 하고 나서 혈액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원활한 림프 순환이나 림프절의 기능은 인체에 침투한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나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은 동맥을 거쳐 모세혈관에 이르게 되고, 이 모세혈관에서는 인체 각 부위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 모세혈관과 세포 사이에서 이러한 교환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 혈액은 정맥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 모세혈관과 세포 사이 공간에서 정맥으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혈장이나 단백질 또는 세포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한 노폐물 등이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들도 이 공간에 함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림프관은 혈관과 구조적으로는 매우 유사한데요. 공간에서, 즉 모세혈관과 세포 사이의 공간에서 세포가 만든 노폐물이나 병원체들을 청소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소변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림프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 또는 독성 단백질들을 처리를 할 때 이 림프절이라는 곳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런 림프절을 우리 몸의 폐기물 전처리 시설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임파선이라는 단어는 친숙할 것 같은데요. 림프절과 임파선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림프절의 크기는 실제로 한 1~2mm에서 2cm 정도까지 다양합니다. 주로 분포하는 곳은 이 머리와 몸통이 연결되는 목이나 팔과 몸통이 연결되는 겨드랑이, 그리고 몸통과 다리가 연결되는 가랑이 등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즉 우리 몸에는 약 500개 정도의 림프절이 있는데, 특히 이 귀 밑이나 이 쇄골, 겨드랑이, 서해부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림프절 중에서 한 50에서 60%는 목 주위에 몰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투가 주로 눈이나 코, 입 등의 점막을 통해서 잘 발생하는데, 이 부위를 집중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림프절은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병원체 또는 죽은 세포와 노폐물 등을 걸러내서 분해하고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림프절이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항체를 생성하는 B림프구나, 림프계를 순환하면서 신체의 면역작용을 감시하는 T림프구나, 백혈구, 그리고 대식세포 등의 면역세포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림프절은 암세포를 제거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처럼 림프절은 감염뿐만 아니라
암의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까지 있는데 이 림프 순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림프액이 어떻게 순환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림프액은 인체의 말초에서부터 이 쇄골 근처에 있는 림프관으로 모여서 심장으로 유입이 되고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인체의 이 오른쪽과 왼쪽의 림프액 배액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인체 우측의 림프 순환은 이 머리와 목, 팔, 그리고 흉곽, 우측 흉곽 일부에서 모인 림프액은 오른쪽 쇄골 부위의 림프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반면에 왼쪽의 림프 순환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하반신의 좌우와 골반, 그리고 복부, 그리고 왼쪽 흉곽의 일부, 그리고 상체는 오른쪽과 비슷하게 머리와 목, 왼팔에서 모인 림프액이 흉관이라고 부르는 좌측 쇄골 부위의 림프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즉 순환을 하는 림프액의 80% 정도가 좌측 쇄골 아래쪽에 있는 흉관이라고 부르는 림프관을 통해서 순환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간혹 복강 내부에 종양이 있는 경우에 첫 징후가 왼쪽 쇄골 부위의 흉관이라는 림프관 주변에 이 림프절이 있는데 이 림프절이 비대해지거나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 이야기를 듣고서 왼쪽 쇄골 부위가 아프다고 복강 내 종양이 생긴 건 아닌지 과도한 걱정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림프 순환에서 왼쪽이 전체 림프액 순환의 한 80%를 담당하고 이 림프액에 통증이 있을 때 복강에 있는 림프액도 이 왼쪽 흉관을 통해서 배액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암의 징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 드물게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구나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폐물의 청소부인 림프절은 쌓여있는 폐기물들이 잘 청소되어야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몸에 염증이 있으면 림프절이 뭉쳐서 몽우리처럼 만져지거나 딱딱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왜 생기냐면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림프절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나 염증 세포들이 모여서 딱딱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림프 순환이 잘 되게 할 수 있다면, 림프 순환이 원활할 수 있다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혈액 순환은 심장의 펌핑 능력으로 시작이 되는 반면에 림프 순환은 심장과 같은 출력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없고 느리게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림프 순환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해부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시냇물처럼 쫄쫄쫄 흐르는 림프액도 관성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을 따르듯 순환하는 시스템을 생각하면 이 림프 순환은 림프관이나 림프절을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마사지를 해주는 등의 이 자극이 들어가면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